대전 충남 통합에 맞서 충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자는 논의가 급부상했습니다. 거대 통합 시에 대응하려면 체급을 키워야 한다는 건데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가 인원을 부풀려 챙긴 돈으로 호화 연수를 즐긴 김용수 전 도립대 총장 일행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교비만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충주시 수돗물에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해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한파에 꽁꽁언 강물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대전 충남 통합 추진으로 충북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충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걸 검토해보자는 이야기가 여당 측에서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의식해 여야 모두 해법 찾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충북 국회의원들과 정청래 대표가 간담회를 가졌다고 알렸습니다. 충북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는데 특히 충북 특별자치도에 무게가 실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시와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받으려면 충북도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특례 규정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 방법은 결국은 특별자치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과 고민은 있는 거고 그런 논의를 함께 했던 거죠. 이보다 하루 앞서 정청래 대표와 만났던 송기섭 진천군수도 같은 얘기를 전했습니다. 도민의 우려와 함께 자신이 처음 제안했던 충북 특별 중심도에 대해 설명하자 정 대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충북을 제4의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도민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초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대전 충남 통합 특례와 동등한 수준의 충북안을 정리하면서 정부의 입장도 확인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우선 대전 충남 상황을 주시하며 충북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세종시와도 공동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 미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원칙을 가지고 여야 모두 가장 신경 쓰는 건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민심의 향방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불투명한 대전 충남 통합에 보폭을 맞춰 대응할 수밖에 없고 기존 5극 3특 변경이 쉬운 문제도 아니어서 해법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도립대 전 총장과 교직원들이 요트를 타고 5성급 호텔에 묵는 등 호화 연수를 다녀왔다는 의혹 지난해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김용수 전 총장을 포함해 8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참가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6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충북도립대 전 총장 일행이 4박 5일간 다녀온 제주도 연수 내역입니다. 5성급 호텔 숙박에 요트 투어, 전신 마사지까지 즐겼습니다. 이 연수에 김 전 총장 부부와 교수 등 5명이 쓴 돈은 5,200만 원. 한 사람당 1,000만 원이 넘는 교비를 썼는데 교직원도 아닌 총장의 배우자까지 동행해 공분을 샀습니다. 불과 2주 뒤 부산에서도 1박 2일간 5,300만 원을 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무조정실 감찰로 의혹이 제기된 지 10개월 만에 경찰이 수사 결론을 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김 전 총장과 교수 4명, 직원 3명 등 모두 8명을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서명을 위조해 참가 인원을 부풀렸고 그 예산으로 호화 연수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제 사인도 있는데 다 저는 몰랐어요. 제 사인 들어가는 것도. 그거 그냥 그들이 알아서 그냥 한 거예요. 제주와 부산 연수뿐만 아니라 재작년 강원도 영월 연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은 3차례 연수에서 이들이 빼돌린 교비가 6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의혹이었던 기자재 횡령은 처벌을 피했습니다. 고가의 의자와 스피커 등 학교 물품을 총장실에 두고 개인적으로 썼다는 혐의였는데 경찰은 물품이 모두 반납됐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7월 김 전 총장을 해임하고 관련 교수 4명을 정직 처분했는데 교수들의 징계 기간은 현재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우ሾ입니다. 졸속 행정 논란을 빚은 충북도립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행안부가 담당자 훈계 조치를 충청북도에 요구했습니다. 행정 절차를 부실하게 이행한 충청북도 공무원 3명과 충북개발공사 직원 1명으로 경고성 조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행안부 특별복무감찰팀은 지난해 휴가철 공직자 복무감찰을 진행하면서 파크골프장 조성 등의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돔구장 건립을 위한 충청북도 전담팀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동욱 행정부 지사를 단장으로 6개 분과로 구성했으며 돔구장의 타당성 분석과 입지 검토, 활용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공연, 전시 등에 활용할 충북형 돔구장을 구상하고 있으며 다음 달 자문위원회와 범도민 추진위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청주시도 돔구장을 포함한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을 위해 19일부터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근 충주 시내 곳곳에서 수돗물에서 락스 냄새 같은 심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수돗물로 음식도 못 만들고 양치질도 못할 정도로 냄새가 심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충주시는 한파에 꽁꽁 언 강물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충주 시내의 한 식당입니다. 점심 장사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던 주인은 국물 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소독약 맛이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맛이 똑같이 넣었는데 맛이 이상해서 그냥 따로 넣고 또 따르고 이상하다만 생각했는데 이런 현상은 이 식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충주 용산동과 호암동 등 시내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 냄새가 역하다는 민원이 평소보다 10배 넘게 폭주했습니다. 수돗물에서 락스 냄새가 진동해 씻는 건 물론 양치질조차 힘들었다는 호소가 빗발쳤습니다. 굉장히 소독약 냄새랑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또 속도 좀 울렁거리는 느낌도 있고 찝찝한 느낌이 꽤 오래 갔죠. 충주 시내 전역에 물을 공급하는 단월 정수장은 즉각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혹시 염소 투입 기계가 고장났는지 확인했지만 약품 투입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정수장이 파악한 원인은 최근 눈과 한파였습니다. 제설제에 녹은 오염물질이 취수장 주변으로 흘러들면서 염소와 만나 불쾌한 냄새를 만들었고 특히 강 표면이 두껍게 얼어붙으면서 원래는 공기 중으로 날아갔어야 할 염소까지 수도관을 타고 가정까지 흘러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 휘발 속도가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각 가정까지 염소 농도가 좀 강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민원이 좀 종종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상시와 같은 수준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치수장 인근 보 때문에 해마다 겨울이면 강물이 어는데 얼음을 깨야 할 정도로 민원이 빗발친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년과 다른 변수는 공사 현장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00m에 달하던 강폭이 취수장 바로 옆 여과시설 공사로 좁아진 상태인데 이 때문에 물살이 느려져 결빙이 유독 심해진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정수장 측은 공사와 이번 악취 소동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수장 측이 보 주변에 얼음을 깨고 물기를 틔우자 냄새는 잦아들었지만 시민들은 며칠 밤낮으로 이유 모를 악취와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주시가 학교 급식 납품 사업과 관련해 입찰 공고를 바꿔가며 자격 미달 업체를 선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저희 보도 이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청주시가 논란이 된 업체들과 계약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에 맞춰 급식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데 시간을 핑계로 부실 행정을 덮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10월 진행한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입찰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입찰 공고문이 3차례나 수정되면서 자격도 없던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된 겁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를 벌이며 계약을 중단했던 청주시.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된 업체와도 계약을 강행하기로 결론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공무원의 잘못은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고 오는 3월 시작되는 학교급식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한 거죠. 3월부터 학교급식을 이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려면 1월 중순경에는 공급단가 결정위원회에서 단가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재입찰 공고를 기대했던 경쟁업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50일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또다시 특정 업체 챙기기에 나서냐는 겁니다. 부정을 저질러 놓고 부정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왜 미뤘어요? 선정됐을 때 바로 그냥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대로 계약을 강행할 경우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재공고를 내고 재공고를 낸 거를 또 다시 재공고를 내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내년에는 이거하고 똑같이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딨네. 꿀잼 도시에 이어 또다시 불거진 논란에 시민사회단체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특혜 논란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청주시가 50일이 넘도록 시간만 끌다 잘못된 행정을 눈감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꿀잼 도시도 그렇고 학교 급식 문제도 그렇고 내부 통제의 시스템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행정 또 부패 행정을 나와왔거든요. 청주시 의원들도 학교 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철저한 감시를 약속했습니다. 의혹 투성이인 상태로 사업을 진전시키는 것은 저희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제 이용할 공공급식 전반의 신뢰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처사가 아닌가. 석연치 않은 입찰 과정에 이어 무리한 입찰 계약 강행까지 학교 급식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 도심공원에서 행인 주변으로 쇠촉이 달린 화살을 쏜 20대들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그제 자진 출석한 20대 남성 2명을 특수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인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으로 산 화살을 차에 싣고 다니다 술을 마시고 호기심에 나무를 향해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직후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간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면서 충청북도가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도내 전역에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대기 배출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은 가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충북 지역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청주세관은 지난달 충북의 수출액이 3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충북의 주력인 반도체 수출이 50.1% 급증하며 2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국가별로는 대만과 중국으로 수출이 늘어난 반면 미국 수출은 16.9% 감소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무역 수지는 25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인 바이오폴리스 지구 아파트 입주로 청주 오송의 인구가 3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말 청주 오송읍 인구는 4만 9천여 명으로 3년 전보다 98% 급증했고 특히 최근 1년 증가폭은 청주 전체 읍면동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오송에는 첨단의료 복합단지 중심의 제1생명과학단지에 이어 바이오의학 산업과 주거산업 기능이 결합된 제2생명과학단지가 완성됐고 현재는 연구교육 중심의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추진 중입니다. 음성군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을 대폭 올립니다. 음성군은 기존에 셋째부터 주던 장려금을 올해부터는 둘째 아이까지 확대해 둘째를 낳은 가정에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 셋째는 1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